권리금이란 무엇일까? 입지 좋고 장사 잘 되면 받는 돈. 매도자는 더 받으려 하고 매수자는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하는 것.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권리금은 부동산이 만들어내는 장소, 운영자의 영업력이 만들어내는 가치입니다. 상임법의 보호 규정은 있지만 권리금을 정하는 방법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상가가 있는 지역의 관행이나 시세, 그리고 당사자 간의 조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론적으로 세 가지의 권리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업권리금. 매출 추이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같은 매출이라는 전제로 비용을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의 인건비와 잡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 가능한 모든 비용을 고려해서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매출이 안정적이라는 가정하에서 1년치 순이익을 영업권리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여도 10에서 20% 정도의 예상하지 못한 비용은 항상 발생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설권리금. 영업을 위해 투자된 시설의 감가상각 기간은 보통 5년으로 계산합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매년 일정액을 계산하는 정액법보다는 특정 비율을 차감하는 정률법 계산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1년 차는 40% 이상, 2년 차에 30%, 3년 차부터는 상호협의로 차감하여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을 합니다. 권리금 산정에 포함시킬 시설의 범위는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당한 자금을 들여 멋지게 벽과 바닥 공사를 했다 하여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벽과 바닥은 당연히 있어야 할 건물의 일부일 뿐입니다. 업종이 바뀌거나 계약기간 종료의 경우 시설 권리금은커녕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권리금. 바닥권리금과 같은 말입니다. 진짜 권리금은 자릿세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입지, 좋은 건물, 건물 내에서도 좋은 자리에 자릿세를 받는 것, 이것이 바닥권리금입니다. 다른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문제이고 바닥권리금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문제입니다. 원래 건물주와 관련 없는 돈이지만 기존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 외에 관행적으로 챙기는 돈입니다. 경고편 져서 당신의 권리금을 의심하라를 통해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닥권리금이 생길 만큼 좋은 점포는 이미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을 텐데 왜 바닥권리금을 건물주가 챙기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좋은 상권의 좋은 입지, 게다가 1층 상가의 매매 가격은 위층 상가에 비해 서너 배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임대료를 받아도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면 건물 다른 층의 수익률보다 크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익률이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의 영업력은 그 바닥의 저력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공실이 오래되어 비어있는 상가에서 렌트풀이 몇 달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론적으로 세 가지 권리금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권리금은 시세에서 나옵니다. 물론 같은 업종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위 세 가지를 각각 꼼꼼히 계산하여 정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상권 안에서 혼자만 높은 권리금을 요구하면 매도 기간이 길어지고 결국 적정 시세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 시세는 바닥 권리금과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집니다. 업종이 달라지는 경우 영업 권리금이나 시설 감가상각비 계산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 매출, 월 매출 정도는 확인하지만 보통은 매도자가 가격을 부르고 매수자는 가격 절충을 요청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정해줍니다. 시세는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이 높은 상가, 권리금이 낮은 상가, 무권리 상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권리금은 그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다 말합니다. 상가를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한 그 건물만이 아니라 주변 상가의 환경과 상권을 보고 권리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